저는 회사에서 차로 25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고 지금까지 룸메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회사 동료가 본인이 이사갈 집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남았다며 2달만 저희 집에서 신세지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엄청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혼자 생활해왔었기에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불편할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기에는 바로 옆 사무실이고 얼굴도 자주 봐야 해서 그러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의 생활비는 따로 준다 해도 받을 생각이 없긴 했었지만 그쪽에서도 아무 말 안 하기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집이니 월세는 나갈 일이었고 보일러는 그 동료가 없어도 틀어야 하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거기다 저녁은 거의 회사에서 먹고 오니 한 명 더 늘어난다 해서 생활비가 많이 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았고 1년 정도 사는 거라면 처음부터 합의했겠지만 고작 2달이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이사를 오고 첫날은 그럭저럭 지냈었는데 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최소 8시 15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해서 그 동료에게도 맞춰서 준비하라고 미리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료가 뭐라든 엄청 느릿느릿하다는 거죠. 동선은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덤벙대고 그러다 뭐 놓고 와서 다시 이 방 갔다 저 방에 가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고데기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지난주 3일 정도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은데 4일째부터는 15분이 됐는데도 옷 뭐 입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내려가서 차를 뺄 테니 빨리 내려오라 말했었죠. 그런데 8시 22분이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버티더니 25분이 돼서야 내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차가 서 있는 걸 보고서도 뛰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이때부터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평소 지각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은 대신 규율이 엄격해서 5분 이상 지각하면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회사에 6년을 다니면서 사유서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3분 지각했고 아슬아슬하게 사유서만 면할 수 있었습니다. 늘 사무실에 10분은 먼저 도착해 업무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것도 늦장을 부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8시 15분이 되면 나는 집에서 나갈 거다. 그때 못 따라 나오거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불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참 빡빡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야말로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것 같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느긋하게 일어나 오늘은 날씨가 좋니 어쩌니 그러고 있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이 돼서 안 나오면 혼자 갈 생각으로 다 무시하고 바쁘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다 끝내고 나니 13분이었는데 그 동료는 여전히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옷도 아직 안 고른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5분이 되자마자 회사에서 보자.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집에서 나와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카톡으로 진짜 간 거냐? 설마 진짜 간 거냐? 하고 톡을 보내오기에 읽지도 않고 미리 보기만 확인하고 회사로 와버렸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10분 이상을 지각했고 사유서를 올렸더군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이후 저를 찾아와 큰 소리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하며 버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왜 땡땡씨 때문에 동반으로 사유서를 써야 하냐. 나는 분명 돈 한 푼 안 받고 먹는 거며 자는 거며 교통까지 다 제공했다.
그런데 이젠 늦장 부리는 그쪽 페이스에 맞춰 함께 사유서까지 써줘야 하는 거냐. 정녕 그쪽은 미안함과 고마움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냐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이후 주변에서 싸움이 날까 싶어 말리는 통에 저희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소리 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큰소리로 말하기에 나중에 말을 지어내고 저만 나쁜 년으로 몰까 싶어 회사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더 세게 말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후 퇴근하고 집에 올 때도 그 친구를 안 태우고 혼자 왔는데 역시나 오자마자 죽일 기세로 화를 내더군요. 저한테 인정머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다 말하기에 더는 듣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나가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라는 거냐 하면서 또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녁 7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다른 곳에 갈 대안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조건 네 억지에 맞추라는 거였냐. 너는 내가 어지간히도 만만했던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게 무른 인간이 아니다. 30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 진짜 부르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30분 동안 버텨봐라.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30분이 돼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울면서 쌍욕을 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늦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심 써서 10분 정도 더 기다려주고 그 동료가 나가자마자 바로 현관 비번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더 지났는데 들리는 말로는 여기저기 재험담을 시도하다 사람들이 편들어주지 않으니 제풀에 지쳤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집에서 내보내고 얼마 안 돼 제 차에 충격이 감지됐다는 알람이 떠서 설마 하고 확인해봤더니 얘가 제 차를 발로 2번 걷어찼더군요. 불박에 그 모습이 다 찍혀있기에 사진 찍어 이것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앞범퍼에 기스가 났거든요. 아무튼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조금 전에 자려고 누우니 그 동료한테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그런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물론 톡은 미리 보기로 대충 보고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 톡을 보니 마음이 혼란스럽네요.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는 제 알 바가 아닌데 그래도 추운 날씨에 사람을 내쫓은 건 마음에 걸리긴 해서요. 그래서 뒤숭숭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절대 집에 들일 생각이 없기에 카톡도 일십 처리하고 쭉 무시할 생각인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처음은 모르고 받아준 거지만 다음에는 알고도 받아줘 놓고 또 지랄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번 일로 겪은 게 있을 테니 절대 집에 사람 들이지 마세요. 두 번째. 지낼 곳이 왜 없어요? 돈 주면 잠도 자고 씻고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돈 쓰기 싫으니 저러는 거죠. 그냥 신경 끄세요. 애도 아닌 성인이고 겨우 2달인데 알아서 하겠죠. 있을 때 잘해야지 뒷북은. 뒤에서 험담까지 한 사람을 어찌 다시 들이나요. 세 번째. 사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죽하면 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을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작에 다 피했다는 겁니다. 호의는 한 번으로 좋게요. 감사를 모르는 애들은 금방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네 번째. 막연한 오래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직장 동료 사이에 그렇게 신세지는 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거기다 쓰니밖에 신세질 데가 없는 것도 평소 행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여기저기 지인에게 알아봐도 아무도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잘하셨고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엮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공짜로 지낼 곳이 없는 거겠죠. 호구 잡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야 회사 동료로서만 아는 사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고 찍어 먹어봤다지만 이미 찍어 먹어서 똥인 걸 알아놓고도 추운 날 불쌍하니 또 찍어 먹겠다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6번째. 차까지 발로 차면서 나가고 뒤에서 험담이란 험담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인데 왜 다시 받아주나요? 2번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미 회사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7번째. 세상에 이런 얼빠진 년이 다 있네요. 회사 사람을 상대로 그런 부탁을 하는 것부터가 투머치인데 저런 짓까지 하다니. 님이 참 만만하게 보였나봐요. 앞으로는 저런 거지들이 안 달라붙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회사에도 다니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안 얼어 죽어요. 싸구려 모텔 장기 투숙을 하든 고시원을 가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